어제 김병주 의원이 올린 SNS 한 번만 보고 일단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오늘 오후 의원총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고 해병대 최상병을 둘러싼 군 지휘체계 붕괴 사건이자 초유의 국기문란 사태에 대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 이 사건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나니 제게 주어진 시간을 모두 소진했습니다. 하여 제가 의원님들 앞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내일 이재명 대표께서 검찰에 출석합니다. 대장동으로 이 대표님을 겨냥하다 성남FC로 이마저 여의치 않자 쌍방울 대북 송금으로 괴롭히더니 이번에는 백현동 용도 변경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벌써 4번째 소환입니다. 검찰을 앞세운 윤석열 정부의 야당 대표 탄압이 그 도를 넘었습니다. 검찰의 정치 선동이 그 선을 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당원들과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합니다. 검찰 독재를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해서 단결해야 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역사가 말하는 망고의 진리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 김병주 의원이 점잖은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까지를 못하고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를 돌려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문제. 초유의 국기문란 사태가 있었지만 의총에서 아까 그 김남희 혁신위 대변인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좀 전에 그 혁신안에 반대하느라고 저요 하는 바람에 진짜 중요한 걸 못했다. 그래서 제목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예요. 맥락이 그렇게 보이더라고. 결국 혁신안에 반발하느라고 주요 의제를 다루지 못했다. 참, 민주당 니들 그럴래? 그러니까 전날 나온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지금 대의원제 얘기할 때냐, 윤석열 정권과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당원들은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언제 싸웠다고 진작 싸우지 않고 이제 와서 대의원제 얘기하니까 지금 와서 싸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좀 가소롭더라고요. 근데 결국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 수준이 솔직히 말하면 민주당의 일부 국회의원보다 높아요. 대의원제 문제가 아닌 걸 알고 있잖아 우리는. 공천 룰 때문이잖아. 김남희 대변인도 똑같은 얘기 하던데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하위 40%, 하위 10%는 40% 감점? 그럼 공천 못 받는다. 그 김남희 대변인 얘기는 그거예요. 기존에 그 민주당 공천 TF가 만들어 놓은 20% 감산을 해봤더니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불이익이 없더라. 다 공천 받더라. 그래서 40%를 올린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공천 때문이라는 거고 그래서 의원총회를 했는데 의원총회 목적이 뭐 여러 현안을 놓고 하는 거지만 지금 윤석열이 막 국기문란 사건이네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잼버리네 뭐네 해가지고 노골적인 반대 쏟아냈던 지금 민주당의 비주류들 언론은 또 재밌어지지. 지금 대의원제 이야기할 땐가 민주의원총회에서 혁신안 놓고 충돌 재밌지 아주. 아니 저는 지금 대의원제 얘기할 땐가 그 정도로 별 문제가 안 되고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그 김현정 우리 원외위원장협의 회장이 지난번 전당대회 전에 비대위원으로 그 참여를 같이 했었거든요. 그때도 대의원제 등가성 문제를 하니까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하면 안 된다 이랬대요. 네. 그럼 뭐 언제 합니까? 지금은 멀어서 안 되고 앞두고는 안 되고. 소리끼님, 새날 패널은 짜증나게 왜 이쁜겨? 응? 원래 이뻤어요. 태어날 때부터 어쩔 수가 없어요. 아유. 아니 얼굴 얼굴 보고 뽑아서 그래. 버벅거리지 마셔야죠. 그분 거짓말 안경만 하지 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됐어 여기까지. 아니 이거는 안 읽어드릴 수가 없어서. 의원총회 하는데 어제 가장 기가 막혔던 거는 서른이었습니다. 서른. 의원총회를 하면 비공개잖아. 언론의 비공개잖아. 다 나오잖아요. 당대표 등 지도부 총사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이유가 뭐죠? 갑자기 이런 혁신안을 내놔서 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참 있는 거죠 지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얘네도 골때리 이따가 여론조사 얘기 나오겠지만 요즘에 NBS가 굉장히 중상하는 측면이 있어요. 네. 그게 왜 문제인지도 설명을 해드리고요. 정청래 의원 그러길래 외부 혁신위를 나는 반대했다. 외부 혁신위는 그런 결과를 낼 수밖에 없는 기구다. 뭔 말이냐. 이런 말 할 김남희 혁신위원도 이야기한 것처럼 혁신이라고 들어왔는데 당원들 눈높이에 맞춰서 했다는 거예요.
당원들 눈높이는 이미 저기 21세기에도 중반까지 가 있는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금 20세기 중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야. 그 시작점에 뭐가 있었냐면 혁신의 시작점이 민주당에 민주가 없더라. 국민의힘도 못한 거를 왜 민주당이 못하냐 이런 이야기였다는 거잖아요. 그 정청래 뭐 이런 이야기였다는 거고. 근데 현안인가 맞물려 있으니까 어느 것도 심도 있는 토론을 못하는 거죠. 근데 언론은 비명배가 막 의원총회에서 충돌했다 막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솔직했던 사람이 하나 있었다고. 조응천. 혁신위의 공직자 평가 잣대를 수용할 수 없다. 순수하신 분이네요. 보이는 게 다네요. 우리도 그렇게 의심했어요. 대의원제 폐지 정상화가 문제가 아니라 공천 룰 때문에 반발하는데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거든. 너 하위 10%구나. 이렇게 될까봐 그 이야기를 못하는 거지. 당원들한테 인기가 없는 사람들이 평가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저희 그 지금 총선을 앞두고 아직 몇 개월이나 남지 않았습니까? 그 동안만이라도 대여 투쟁 잘하고 이재명 당대표 이하 똘똘 뭉쳐서 싸우게 된다면 당원들이 그 의원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야 그냥 그런 자신이 왜 없는 거죠? 그냥 껴놓고 이야기해서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하는데 뭐 저런 뭐 서른, 윤영찬, 홍영표, 전해철 이런 사람들이 같이 같이 가주면 어디 던답니까? 지네들이 주장했던 대장동 의혹 아무것도 안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이따 나중에 저 지금 뉴스타파 등에서 그 정보 소스가 이낙연 캠프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방송이 있을 거예요. 그 미안함은 없습니까? 저렇게 해서 질질질 끌려다니게만 조리돌림 당하게 만드는 게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 공천과 관련돼 있는 거는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반대하고 결사 반대를 해. 그러니까 우리는 싫어하는 거야. 동지의식도 없어 얘네들은. 당만 같은 당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싫어하는 의원들이 왜 우리에게 미움을 받습니까? 정작 지금 싸워야 될 대상이랑은 싸지 않고 계속 내부 총질만 하고 당원들이 77.77%로 뽑은 당대표를 계속 내리라고 하니까 좀 또라이 같은 소리 하고 미워하는 거 아닙니까? 대의원제를 빌미로 혁신위 공천을 수용 불가.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체포 특권 포기는 수용하고 그 혁신위가 얘네들이 주장해서 만든 거예요. 외부 혁신이 이재명 대표를 흔들 요량으로 외부 혁신위가 들어와가지고 민주당을 혁신해달라고 해서 만든 거야. 그리고 아까 정청래 최고 얘기는 그거야. 외부 혁신위가 들어오면 당연히 이런 걸 낼 수밖에 없는 건데 왜 이제 와서 반대하느냐. 그러니까 체포 동의안 포기,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 포기는 찬성. 대의원제 정상화나 공천 룰은 반대.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맨 처음에 혁신위가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당원들이 되게 반대하신 거 아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민주당 개혁하라고 이재명 대표를 뽑아놨는데 왜 이재명 대표가 개혁하면 되지 혁신위를 또 만드냐. 그래서 당원들이 싫어했는데 결국 이런 반개들이 원해가지고 만든 거 아닙니까? 뭐 하자는 짓입니까 지금 진짜. 뭐 하자는 짓이에요. 하나만 해 하나만. 일관성이 있어야지. 솔직히 말씀드려볼까요? 나만 또 못한 것들이 국회의원 하고 있는 거야. 참.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만 욕할 것도 못 돼요. 이건 정말 부끄러운 짓입니다. 국민 세금과 당원들의 당비로 내놓은 국회의원들이라는 게 아직도 그러고 있어. 저 신선노릇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박정희 때보다 심한 시대가 돌입했잖아. 뭐 이재명을 지킬 동지적 의리는 없어? 국회의원들이요. 하위 10%는 당연히 잘라야지. 내 주장은요. 하위 40% 50% 잘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당 체질만 있는 사람들. 윤석열과 싸울 생각 없으면 잘라야죠. 나중에 또 그럴 거 아니야. 민주당이 200석을 얻는 한이 있더라도 나중에 윤석열 탄핵은 못할 거 아니야. 이런 인간들 말은. 대한민국의 정책을 내놓고 별짓 다 해보십시오. 국가 망치는 건 윤석열인데 윤석열을 끌어내자는 말을 못하면 그게 의정활동입니까? 맞습니다. 공약에다 걸어. 나는 국회의원 당선되면 윤석열 탄핵시키겠다. 이거 못할 인간들이 모여갖고 무슨 하위 10%, 40% 감산 이런 게 진짜 또 활발네. 이런 인간들이 또 이재명에 대해서는 또 지들이 제기한 대장동 이런 거에 사과 한마디 없이 무슨 사법 리스크 있으니까 당대표 그만두라 그래. 씨발 진짜 여기 안 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지금. 여기까지 할게요.
고노동길님 세탁기에다가 폼 빨아서 다시 구독 가입했네요. 새날은 언제나 신선해서 좋아요. 해. 그렇죠, 뭐. 감사합니다. 삼가 애도를 표합니다. 고노동길님. 자, 그러나님 이재명 대표님 함께 해요. 예. 여기 있잖아 앞에 미안해요 이재명 이 책 한번 사세요 여러분들. 이 책 지금 요즘 베스트셀러인데 여기에 대장동 사건 등에 대한 내용이 아주 하드하게 담겨 있어요. 자, 뭐 미안해요 이재명 그러면 좀 비명기가 썼냐 이거 아니야? 못 지켜서 미안하다는 뜻이에요. 예.